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KTX 세종역 신설 논란과 관련해 도내 국회의원들이 대책 마련을 위한 회동에 나섰습니다. 세종역 저지에는 공감했지만 정치적 이해에 따라 방법론과 책임론에서 이견을 보였습니다. 국내 완성차 업계의 실적 급락으로 지역 내 협력업체들이 거센 경영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부품업체들은 더 이상 견디기가 어렵다면서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대기업과 상생협약 후 도산된 지역업체가 불공정 계약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조정까지 나섰던 공정위가 갑자기 관여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노량해전에서 충무공과 마지막을 함께했던 이영남 장군을 재조명하는 연극이 초연됩니다. 노량격전이란 제목으로 고향인 진천에서 무료 공연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입니다. 현대와 기아차의 실적 악화가 협력업체들에게는 우려를 넘어서 공포와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손실을 감수하면서 출혈 납품으로 버텨오던 상당수의 협력업체들은 아예 일감이 끊기면서 하루하루가 살얼음 판입니다. 이윤영 기자가 진천의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를 다녀왔습니다. 33년째 자동차 룸미러를 생산해오고 있는 진천의 한 부품업체입니다. 국내 모든 자동차 회사에 룸미러를 납품하고 있어 IMF 때조차 주문량이 밀릴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달부터 현대자동차에만 한 달 45만 개를 납품하던 이 부품의 주문이 뚝 끊겼습니다. 기아와 쌍용 등에서도 주문량이 줄줄이 줄면서 매출은 30%나 떨어졌고 직원도 절반이나 줄였습니다. 올해는 좀 완전히 올스톱된 거고 더 심각해질 것 같아요. 제조업이 앞으로 점점 죽어가고 있으니 내년에는 인원을 더 축소하는 수밖에 없는 거지.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도내 글로벌 부품사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세계 7위 글로벌 부품사인 현대모비스도 올해 3분기 영업실적이 15%나 하락했습니다. 충북 지역에만 자동차 부품 협력업체는 300여 곳. 국내 완성차 업계의 실적 악화는 고스란히 협력업체의 경영난으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올 1분기 상장한 1차 부품업체의 절반가량은 이미 영업 적자 상태. 완성차 업계의 최악의 부진 속에 납품 단가는 10년째 그대로인데다 인건비 상승에 원가마저 치솟으면서 한계 상황으로 내몰린 겁니다. 20% 줄었다니까 문제가 크고 2차, 3차 연대에서도 문제가 자꾸 발생하고 우리 부품사들은 양쪽에 끼어갖고 힘든 거지 뭐. 정부가 다음 달 1조 원 규모의 특례 보증을 통해 유동성 위기에 처한 부품업체를 지원하겠다고 나섰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에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CJB 뉴스 이윤영입니다. KTX 세종역 신설 추진을 저지하기 위해서 충북의 국회의원들이 여야를 떠나서 함께 고민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온전히 한 방향으로 힘을 쓰기에는 여야 의원들의 셈법이 너무 복잡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조용관 기자입니다. 충북 출신 여야 4당 의원 9명은 세종역과 호남 단거리 노선은 명분도 실리도 없는 부당한 정치적 요구라고 주장했습니다. 청주의 오송역이 있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미 세종역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데 또 세종시 남단에 역이 신설이 되면은 이제 고속철도는 마을버스가 됩니다. 하지만 방법론에선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세종역 신설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어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여당 의원들은 믿고 차분하게 대응하자는 입장인 반면 정치 쟁점하지 않고 잠잠하게 끌고 가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봐서 야당 의원들은 현재라는 단서가 붙은 만큼 고지곳대로 믿을 수 없다며 적극 대응을 주장했습니다. 실세인 이해찬 당대표의 눈치를 좀 보는 거 아니냐 이런 걸 좀 저는 솔직히 느꼈어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향해서도 한국당은 지역 갈등 책임론을 부각했고 이해찬 대표가 갑자기 또 그 당 대표가 되시더니 이 문제를 또 제기해서 지금 다시 그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을 제공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를 옹호했습니다. 여당의 대표가 지금 일방적으로 뭔가를 추진하는 이거는 좀 분명히 아니다. 다음 총선을 앞두고 세종역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충북 지역 국회의원들이 한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막강한 여당 대표와 호남 지역 국회의원들을 상대하기엔 역부족일 수밖에 없습니다. CJB 뉴스 조용광입니다. 네, 어제 이 시간 CJ그룹의 계열사인 CJ 프레시웨이의 불합리한 행태에 대해서 집중 보도해드렸는데요. 전문가들은 CJ 프레시웨이가 지역업체와 맺은 계약 곳곳에서 상생은 고사하고 전혀 공정하지 못한 독소 조항들을 찾아냈습니다. 정진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계약서인 합작회사에 대한 CJ 프레시웨이의 경영 참여가 명시돼 있습니다. 구매와 물류, 전산에 관한 운영은 CJ 프레시웨이를 통해서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정 기간 매출액이 하락하면 CJ 프레시웨이가 인수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보입니다. 특히 특정한 계산식에 의해 인수대금이 줄어들거나 오히려 CJ 프레시웨이에 돈을 물어줘야 하는 조항까지 있습니다. 지역업체가 불공정 계약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입니다. 물류, 그다음에 구매, 전산을 관여할 권한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 조항에 또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 경영을 같이 한 겁니다. 계산식에서 그걸 감안해야 되는데 오로지 전부 다 저희가 이제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CJ 프레시웨이는 합작회사의 매출이 급격히 하락하자 이 계약서 내용을 토대로 인수대금은커녕 오히려 수억 원을 보전해야 한다고 압박했고 결국 계약 해지까지 통보했습니다. 합작회사지만 경영 악화의 책임은 모두 지역업체에서 지라는 겁니다. 불공정한 이런 계약들 때문에 빚어진 문제라고 보여져요. 정말 그야말로 이 도매 시장을 집어삼키기 위한 그런 전략 중에 하나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 CJ 프레시웨이는 통상적인 인수계약서의 형태였으며 오히려 계약 해지를 시정할 수 있는 기간도 보장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자신들은 주도적인 경영활동을 한 적이 없어 매출 하락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CJB 뉴스 정진규입니다. 네, 결국 지역업체인 북일푸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했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조정 결정문도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공정위는 뒤늦게 자신들이 관여할 사안이 아니라면서 발을 뺐습니다. 계속해서 김기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8월 북일푸드 측은 해당 사안이 불공정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CJ 프레시웨이를 신고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분쟁 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했고 산하기관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 넘겼습니다. 조정원에서는 합작회사의 경영 악화에는 양측의 책임이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공정위에 보고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부터입니다. 공정위가 자신들이 관여할 수 없는 공정거래법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보내온 겁니다. 공정위 사건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그래서 너무 황당하고 이제 이해가 안 돼서 민사 사건을 해결을 하고 다시 공정위에 와라. 공정위 측은 분쟁 조정을 보낸다고 해서 모두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은 아니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공정거래법에는 법 적용 대상이 아닌 사안은 조정을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다시 말해 조정원은 공정거래법에 해당된다고 해석하고 공정위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겁니다. 같은 사안을 두고 공정거래위원회와 조정원의 다른 판단에 지역 중소업체의 고통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충청도교육청은 비리 유치원으로 실명이 공개된 대형 사립유치원 가운데 한 곳이 폐원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유치원의 원장은 설립자의 건강 악화로 더 이상 운영이 어렵다며 내년 2월 폐원하겠다고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교육청은 이에 대해 교육부의 폐원 신청 수용 여부에 대한 자문을 구한 상태입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제천시립 화장장을 두고 시의회와 마을 주민 간 마찰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약속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화장장을 폐쇄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이태형 기자입니다. 제천시청 광장에 과격한 표현에 여러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시립 화장장 주변 마을 주민들이 보상지원금을 지급하라며 시위를 벌이는 겁니다. 그 돈이 안 들어와서 우리 동네 한 2만 평이 지금 한 10여 년째 묵어 있는데 10여 년 묵어 있으면 우리 마을의 경제가 어떻겠어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원금이 중단된 이유는 제천시의회가 지원금 지급을 위한 법적 근거인 조례안을 보류했기 때문. 당초 제천시와 마을 간 협의됐던 160억 원 중 이미 100억 원이 지급됐는데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단 겁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일반 주민들에게 돌아간 혜택은 거의 없고 일부 주민들 간 지원금을 둘러싼 고소고발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보조금 지급된 데 대한 부실 운영에 대해서 분석 조치를 한다는데 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소송 중이고 그런 데 대해서 시민의 혈세를 그만둔다는 자체가. 마을 주민들은 조만간 화장장 출입 차량을 막겠다며 강경 투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액의 혈세가 쓰이는 만큼 그동안 지급된 지원금의 사용 내역에 대한 제천시의 전반적인 감사가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청주시와 12개 미세먼지 배출 대형 사업장이 오는 2025년까지 오염물질 배출량을 40% 줄이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에 협약을 체결한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주식회사 유니온 등 12개 대형 사업장이 배출하는 오염물질은 청주 지역 전체 배출량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 업체들은 앞으로 4천억 원을 투자해 오염물질 저감 시설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너무도 잘 알려진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서사입니다. 하지만 노량해전에서 충무공의 마지막을 함께한 이영남 장군을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데요. 장군을 재조명하는 연극이 고향 진천에서 초연됩니다. 개희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있사옵니다. 최고 명장 충무공 이순신. 임진왜란에서 조선을 구한 그의 활약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노량해전에서 충무공과 최후를 함께한 진천 출신 이영남 장군의 존재는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영남 장군은 노량해전 이전부터 충무공을 보좌하며 10여 차례 해전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인물입니다. 이순신 장군께서 전사하시는 그 광경을 목격을 하면서 소신과 어떠한 그 사기를 잃지 않고 끝까지 함께 있었던 병사들하고 힘을 합쳐서 35살의 나이로 순국해 고향 땅에 잠든 이영남 장군. 그 옆엔 장군이 생전 아끼던 말도 나란히 잠들었습니다. 나 이영남, 동제공 이순신 장군의 명을 받들어 도망치는 왜적들을 단 한 놈도 살려보내지 않을 것이다. 알려지지 않은 죽음도 우리의 역사란 사실을 알리기 위해 이영남 장군을 소재로 한 연극이 장군의 고향 진천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 고민을 했죠. 그러니까 왜 성웅 이순신만 우리가 잘 이해하고 나머지 장군들을 이해하지 못할까? 사극과 현대극을 넘나들면서 역사를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을 관객에게 던집니다. 특수 제작된 무대에서 40여 명의 배우들이 보여주는 전투 장면은 보는 재미까지 충족합니다. 아마 객석에서 보시면 소름이 돋을 정도로 처절하고 또 장엄한 그런 장면이 될 것 같습니다. 연극 노량격전은 31일 진천 화랑관에서 무료로 공연됩니다. CJB 뉴스 개희수입니다. 옥천 군민들의 반발을 샀던 금강수계 토지 매수 지침이 개정됐습니다. 금강수계 관리위원회는 최근 수질 오염원 차단을 위한 목적으로 정부 매수 토지를 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축사 등과 경계한 토지를 우선 매입하는 내용의 토지 매수와 관리 지침을 변경했습니다. 옥천군은 군 면적의 51%가 매수 대상에 포함되는 금강수계법 개정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방의원 월정수당 결정 방식이 자율화된 가운데 의정비 인상폭을 놓고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충북 시군의회 의장단 협의회는 어제 모임을 갖고 의정비 현실화를 위해선 적어도 사무관 20호봉 수준은 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럴 경우 괴산군 의회를 비롯한 6개 군의회의 인상률이 50%를 넘는 등 대폭 인상돼 결정 과정에서 적지 않은 갈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정의당 충북도당은 의정비 인상은 정치 혐오만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인상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CJB 8시 뉴스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